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 국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일신라의 전기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신라를 생각하기 전에 발해와 연관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함께 묶어서 남북국 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야, 통일신라의 전개는 태종 무열왕서부터 시작해서 신문왕까지 과정을 우리는 보통 통일신라의 전기라고 보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는 뭐 있을까요?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왕권 강화와 통일신라의 전기에서는 신문왕의 정책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상수리 제도라든가 또 하나는 관료장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국학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신문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네 가지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점적으로 함께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고대 통일신라와 발해 통일신라 전기에 대해서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와 당의 연합을 이루어냈고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왕이 올랐다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춘추를 기억하시죠? 김춘추는 진골 출신이었을까 성골 출신이었을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이 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김춘추였습니다. 이건 신라에서는 왕족이 속한 가장 높은 신분이 성골이 왕위를 쭉 계승해 왔었죠. 그래 무열왕 때부터는 진골이 왕위를 계승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김춘추 맞았죠.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겠죠. 지난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데 한번 뒤돌아봐서 잠시 여러분들이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가 있다겠어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지만 이 당나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매수성과 기별포 전투했다겠죠. 그 중에서 삼국 통일하는 것은 676년 문무왕이 통일했다겠습니다. 그러면 삼국을 최종적으로 통일하게 된 것은 누구였다? 문무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676년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지방 경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무엇을 상자, 제가 혹시 몰라서 앞에자만 땄습니다. 상수리 제도죠. 이 상수리 제도가 뭘까시요? 라고 묻죠. 지방의 세력을 견제했다겠죠.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했는데 이 상수리 제도는 말 그대로 견제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견제라는 것은 일정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 세력가나 그 자제들을 일정 기간 수도 한양에, 쉽게 한양이라 그때 당시에서 이제 경주가 되겠죠. 거기에서 일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머무르게 해가지고 일종의 인질제도예요, 인질제도. 그러니까 지방 세력이 너무 강해진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죠. 뭐 구태여 표현한다면 지방 세력가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자제를 수도에서 일하게 하고 또 머무르게 해서 너무나 그 권력을 힘을 어떻게 될까요? 인지를 삼았던 그런 제도가 이제 상수리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라죠, 신라. 자, 네 번째 문제. 김춘추는 최초의 아까 말씀드린 원래가 신라에서는 왕족이
가장 높은 신분인 선골로 왕위를 계승했다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진골 출신 이후로 선골 출신 이후로 진골이 출신으로 왕이 된 것이 바로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왕위로 이제 세습하게 되죠. 김씨로. 자, 누구의 도움 받았다겠습니까? 김유신의 도움을 받았다겠죠.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니까 백제도 멸망하게 되죠. 결국은 멸망시키죠. 5번 신문왕은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무엇을 설립했다라고죠. 자, 대부분 우리가 고구려는 태학을 설립했다겠죠. 그런데 신라에도 뭐가 있겠죠. 신라에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보시겠냐. 고구려도 있으면 신라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었다겠죠.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국학을 설립합니다. 국학.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이 고구려는 태학, 신라는 국학 이러하십니다. 신문왕 때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죠. 왕권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국가 성립에서는 뭐 했습니까? 왕이 세습이 된다겠죠. 그리고 침략 전쟁이 있어야 되겠죠. 또 율령 반포가 있어야 되겠죠. 불교가 성립돼야 된다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하야만이 고대 국가 성립한다겠죠. 그러면 그 고대 국가 성립하기엔 조건 중에서 왕의 세습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의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왕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고의 교육기관이 뭐냐? 바로 신라에서는 국학이었죠. 어떤 왕? 신문왕이죠. 뭘 가르쳤습니까?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유학을. 자, 그래서 신문왕은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학을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이 문제를 보시면 제가 답을 알려주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면 문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저는 관리에게 지급할 일정한 토지다. 그냥 관리란 말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냥 뭐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이 관리죠. 그냥 관리, 저희라는 거 밭전자거든요. 관리에게 뭔가를 지급하겠죠. 토지를 지급했죠. 토지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급이라는 거와 구분해야 돼요. 노급과 관료, 답이 이제 관료전인데 이제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노급과 관료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료전은 관리에게 지급된 일정한 토지라겠죠. 노급은 뭐냐면 관리에게 봉급으로 봉급, 돈, 월급이죠. 쉽게 말해서 봉급을 지급한 것이죠. 그 해당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급은. 그러니까 노급은 관리에게 봉급을 지방행정구역에 지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 조세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 노급이고, 관료주는 관리에게 지급된 일정한 토지로 조세만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주는 세금만 나라에서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고, 노급은 관리에게 봉급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당 토지의 조세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노동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전보다도 노급이 더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에서 관리전과 노급에 대해서 시험이 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가지고 관리전은 토지만 주고 조세를 걷어들인 것이었고, 노급은 토지도 주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까지도 줬다 라는 것이 바로 노급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무랑은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문과 무를 갖춘 사람이 뭘까요? 문무왕이죠. 자, 문무왕을 위해서 어디에서 부모한테 예를 갖춘 거죠. 문무왕 아버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감사 마음이 들어겠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을 하나 만들어준 것이 바로 감은사라는 것입니다. 감은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감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항 가면 해상에 바다에 무덤이 있죠. 그죠? 그 무덤을 갖다가 우리가 문무한 무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도 외적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해상. 네. 뭐 사실상 거기 가면 이제 어때? 우리가 조사를 해봤지만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 따로 별도로 있는 뭐 이렇게 무덤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죠. 자,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진 것이 바로 이제 바로 감은사랍니다. 이 감은사에서 그 무덤이 이제 보인다. 그래서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지은 것이 이제 감은사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자, 신라는 구주 오수경을 설치하여 지방을 관리하였다라는 게 통일신라는 말 중이죠. 구주 오수경을 설치하여서 뭐했다? 지방을 관리했다라고 했죠. 잠깐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왜 구주 오수경이라고 하냐면 신라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여기까지 신라 이제 신문왕 때 최종적으로 이제 차지한 게 이제 요건데 구주 오수경이라는 이쪽이 부분이 이제 고구려 땅 쪽에 있었고 이쪽은 이제 백제 땅 쪽이었고 이쪽은 이제 신라 땅 쪽에 있었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고구려 땅에도 똑같이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가 이제 고구려 땅의 지역에 똑같이 세 개 줄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웅주, 전주, 무주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땅에서도 상주, 강주, 양주 있죠. 그래서 각 고구려의 고구려 땅과 백제의 땅과 신라의 땅에 골고루 세 개의 주를 주었다라고 해서요. 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소경이라는 것은 이제 궁원경, 북원경, 서원경, 남원경, 이렇게 금강경 이렇게 지역마다 골고루 이렇게 줬는데 고구려 땅에는 두 개, 북원경과 중원경을 줬고 옛날에 백제의 땅에서는 청주와 남원 쪽에 주고 신라 땅에는 이렇게 금강경 하나만 줬죠. 그래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을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라 땅에는 그렇게 이제 뭐 위험성이 덜했고 또 이제 고구려의 땅과 백제의 땅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 측면에서 준 것다고 볼 수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골고루 어떤 그 관리 체제를 주었던 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어떤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주 우수관이 쉽게 백제 땅과 고구려 땅, 신라 땅에 똑같이 세 개씩 줄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해석의 차이는 관리적인 면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구주 오수경이라는 건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얘기를 하는 거죠. 구주 오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9번 보겠습니다. 신라 말에 호족의 지원으로 불교 종파 중 무슨 종이 유행했다. 그러겠죠. 신라 시대나 백제 시대나 고구려 시대는 전부 다 불교였죠. 불교였기 때문에 그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율령은 발표했다겠죠. 그리고 종교는 불교를 했다겠죠. 그러니까 불교 종파 중에서는 선종이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라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백제 시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문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견훤은 완산주를 도부로 후백제를 건국했다라고 합니다. 견훤 아시죠? 우리가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면서 후고구려, 후백제가 만들어지죠. 부흥운동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백제의 후신이었다. 또는 고구려의 후신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견훤은 완산주에서 뭘 만들었으니까 후백제를 건국하겠죠. 견훤의 무덤이 지금도 저쪽 충청도 그 논산 쪽 연무대 그쪽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무덤이 거기 있죠. 나중에 견훤에 대한 문제를 또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궁예가 왕에서 쫓겨난 후, 궁예 알죠? 관심법. 쫓겨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고 뭘 세웠습니까? 알다시피 고려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려를 세우게 돼요. 고려. 야, 고려를 세웠다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거죠. 뭐 구태여 왕건이 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설명 안 하죠. 뭐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또 이것도 이런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들의 견훤과 그 궁예와 왕건에 대한 그 인물들의 내용도 제가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불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장보고는 신라의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완도에서 해적을 수탕하고, 완도는 바다죠. 그럼 어떻게 될까? 바다에서 뭐가 무역이죠. 무역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름대로의 뭔가 해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살게 그런 해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소탕해야 되겠죠. 주로 해적들하면 일본에서 온 그 외적들이었죠.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해상무역, 바다니까 해상무역을 바다에 짰으니까 해상무역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이제 장보고가 나중에는 신라의 후반기에 가서는 장보고가 힘이 세지니까 또 왕권까지 투정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그것도 신라 후기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왕은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스스로 고려에게 나라를 넘겨줬다. 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굴까요? 여기는 바로 이 왕입니다. 경순왕이죠. 경순왕. 아주 공순하게 나를 싸우지 않고 고려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되죠. 935년에. 다음 14번. 왕건이 견훤과 함께 신검 누구 있죠? 견훤이 아들이죠. 견훤이 아들에게 후백제를 공격. 또 뭐 거의 견훤이 가가지고 그 왕건이 갔는데 견훤이 가가지고 옛날에 왕이 나타나니까 그 후백제의 병사들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자진해서 그냥 바로 넘겨준 게 바로 견훤이 아들이 그 신검이었잖아요. 그 불만을 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어가지고, 심지어는 견훤을 그 절에다 가두기까지 해죠. 그래가지고 왕건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왕건이 맨발벗으로 쫓아나와가지고 그 견훤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주 쉽게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게 아니라 고려가 후백제를 흡수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고대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하기 전에 통일신라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거의 이제 제가 점차적으로 문제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은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한국사 시험에서 꼭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만 이해하셔도 뭐 한능 시험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한국사 시험에서 쉽게 어떻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다음에는 고대 통일신라와 발해 중에서 지금 제가 방금 통일신라의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발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대 통일신라 발해 중에서 통일신라 전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 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